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부터 2022학년도 후기대학원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제문화재 교육센터 연구교수 노경민입니다. 우선 주중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입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임 교수님과 견무 교수님들의 소개로 시작하여 저희 주임 교수님이신 김영재 교수님께서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소개 이후 국제문화재 교육센터로 문의 들어온 질문사항들에 대해 교수님들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석하신 예비 지원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주임 교수님, 견무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의 주임 교수님이신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재소개기술학과 김영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의 견무 교수님이신 문화유산대학 문화재관리학과 최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의 견무 교수님이신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문화유산산업학과 이종욱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유산산업학과 이종욱입니다. 네, 이상으로 교수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김영재 주임 교수님께서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유산 협동과정 주임 교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후기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간단하게 설명에 관련해서 저희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저희 학과는 정식 명칭은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입니다. 그래서 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문으로는 인터내셔널 컬처럴 헤리티지 스터디 이렇게 명칭을 정했었고요. 저희가 또 중앙하는 대학원이 이제 일반 대학원하고 이제 문화유산 전문대학원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주관을 하고요. 현재 운영 기관은 이제 국제문화재 교육센터에서 저희 교과 과정이라든지 교과 내에서 수업 운영 관련해서 노경민 연구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위 표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공학석사, 그다음에 이학석사, 그다음 문학석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졸업하시기 전에 또는 논문 쓰시기 시작할 때 이제 지도 교수님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학과, 이학과, 문학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융통성 있는 학위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동학과에서 관련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합학과이기 때문에 협동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의 문화유산 융합학과, 그러니까 문화유산 융합학과에는 이제 거기 안에 이제 문화재 관리학과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학과 이제 주도해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전문대학원에 있는 문화재 수리기술학과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산업학과 이제 저희 세 개 학과가 연합해서 이 학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학점은 저희가 문화유산 전문대학원 기준에 맞춰서 30학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차후에 학점을 좀 낮추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근본적으로 이제 진행된 건 없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수하고 계실 때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혜택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혜택이 아마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차후에 진행이 변화가 되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기준은 졸업학점, 그러니까 완전히 이수한 다음에 졸업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셔야 되고 이수 전에, 그러니까 이수 전에 3학기 이후에 졸업시험을 통과하셔야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종합학점에 입소하신 다음에 학위 논문, 그러니까 동시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위 논문을 통과하시면 이제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4학기 안에 이제 졸업하는 걸로 해서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문화 협동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뭐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그다음 변화 혁신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창출 개성할 수 있는 문화유산 분야의 어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 학과가 이제 개설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역량을 갖춘 인재를 필요하는 어떤 각각의 국제 기구라든지 기관에 기관에 수족하기 위해서 저희 커리큘럼 자체도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인 목표들은 3C입니다. 그러니까 뭐 3C라고 얘기하는데 3C 안에서 보면은 그 컴패러티브가 있고요, 컨버전스가 있고 컬래버레이션이 있습니다. 컴패러티브니스는 글로벌 경쟁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어 교과 과정을 개설을 통한 국내외 이제 미래유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역량 체계를 활용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유산 교육 과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다른 그 교과 아니면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컨버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세 개 학과 간 융합학과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융합 교과 과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옴니버스 식으로 된 융합형 교과 과정들이 매 학기마다 한 2과목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강사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들을 아마 이 수업 시간에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논문 주제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향후에 자기가 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컬래버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국외 문화유산 교육과 기관들과 특히 이크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각각 다른 저희가 그 협연을 맺고 있는 대학들 뭐 싱가포르 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동 교과 과정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이제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과 구축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제 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크롬이 이제 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센터라든지 뭐 다른 뭐 기록센터라든지 이런 그 각각의 시투 관련 센터들과도 연계를 해서 수업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커머스, 특히 저희가 이제 워킹그룹 같은 경우로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후변화라든지 뭐 다른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 운영하는 워킹그룹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운영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 지난해도 이제 이커머스 이제 그 위원장님하고도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이제 공동 수업, 이커머스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커머스에서 다양한 이제 그 전공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자 안을 좀 말씀을 또 하셨고, 저희가 이미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향후에 여러분들이 그 향후에 내가 어떤 식의 문화유산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맞는지, 또는 내가 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거의 배려하는 측면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배려형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리고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취업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욕심을 부린 거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가능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 자체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뭐 아까 지금 제시하고 있는 4가지 그러니까 분야들, 크게 4가지 분야에서의 어떤 진출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직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학예직, 그다음에 교육직, 경영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시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테나든지 아테무역유산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라든지 국제기록유산센터, 이크롬 같은 여러 국제기구의 국내에 있긴 하지만 국제기구라 볼 수 있죠. 기구에 있는 실무관이라든지 전문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적인 뭐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잘 하시면 아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할 거라 분명하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해설센터라든지 아테라든지 상당한 교류 관계가 밀접 관계가 있고 그 마찬가지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가 진행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크롬하고도 지금 인턴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뭐 1명에서 2명 정도의 어떤 인력들을 이제 서로 이제 인턴 사원 그 인턴십을 이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도 준비할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영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학예직 같은 경우는 국내에 이제 각각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연구소에 연구소 많은데 그 안에 있는 학예직들, 그리고 연구관들, 그다음에 뭐 연구원들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이제 진행 가능하고요. 교육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해석센터라 일을 한 게 있는데 그 해석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유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산 교육 안에서도 해석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그 박물관에 있는 설명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직업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유산을 어떤 보존을 하고 보호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공동체와 연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향후에 굉장히 전망 있는 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직에 대한 어떤 저희가 관점들이 굉장히 명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경영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산에 관련된 것들과 글로벌 콘텐츠, 그다음에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것들, 유산 보존 복원에 대한 관념들, 그다음 생각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그 보존 복원 관련된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무소, 대부분 설계 사무소들이 주인데 설계 사무소와 연구소들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력 수요에 대한 것들도 보면은 최근에 그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복원에 대한 어떤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유산과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지역화에 관련해서 지역화가 문화유산과의 어떤 관련성,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련성들을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성에 띄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그 문화유산 관련된 여러 이제 기관들이 국내에 산재하고 있고 그 기관들 자체도 지금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 기관들 자체도 연구 분야들이나 또 그다음에 관련 자기들이 이제 추구하는 분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 과정 안에 수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상당히 되신다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뭐 국제기록유산센터라든지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 위픽 같은 기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향후에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들어오신다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다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산협동 과정 소개에 대한 걸 보면은 그 국제문화유산 교류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제문화유산 정책 전문가, 세계유산 전문가, 국제문화유산 수리 보존 전문가, 국제문화유산 활용가, 그다음에 뭐 국제 디지털 유산 전문가, 국제도시 건축 전문가, 그다음에 문화유산 해석 전문가 등등 지금 8개 카테고리로 나눴지만 이거 더 세분할 수가 있겠죠. 그 안에도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실무 역량 같은 게 공통 키워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유산을 근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 협동과정 안에서의 어떤 수업은 굉장히 다양한 면모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모들이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구성 자체가 그런 기본적인 아까 이제 8개
직업군을 방향을 얘기했지만 그 방향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과 과정들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직업군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환 프로그램들 아까 방금 제가 미리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프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테라든지 해석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무 역량과 국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초에 이제 교육 목표는 전통문화 전문인의 양성입니다. 그리고 저희 근본적인 목표들은 실무 능력을 겸비하는 거겠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미래유산, 문화유산의 어떤 창출과 계승을 위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것들 이제 국제적인 문화유산,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대학교가 이미 갖고 있는 체계 안에서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을 통해서 국제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기존 학과의 어떤 그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더 명확한 또 방향성들을 제시할 거고요,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이 그 모든 지금까지 저희가 추구했던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더욱더 이제 실무형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 준비로서 이 학과가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커리큘럼들 자체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 최근에 이제 많이 떠오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SDG 같은 경우도 있고요. 글로컬, 그러니까 아까 지역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존과 활용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건축 유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화에 대한 것도 있고, 무형유산,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기획, 그다음에 유산 보존 방법론,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화유산 방제. 특히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기후위기라고 이제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옴니버스 수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리보온의 역량 강화, 특히 저희가 이제 ODA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향후에 계속 더 이 사업들이 더 커지면 더욱더 구체화될 수 있는 사업 수업이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산 정책과 산업, 유산 교육과 해석, 아까 이제 해석센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지역유산 자산의 활용론, 그것도 이제 아까 지역화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지역화되고 있거든요. 비정문화재, 점점 문화재 자체도 세분화되고 있고 하면서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어떤 그 관리, 지역에서 자체의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유산에 대한 자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도 그러니까 저희 커리어에도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도에 대한 것들, 기록 유산에 대한 것들, 콘텐츠 활용론, 병영 정책론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문화유산 수리보건론, 문화유산 해석 방법론, 문화유산과 국제개발 협력, 아까 이제 ODA 관련 연결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공을 주제를 선택했을 때 자율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도 교수님과의 어떤 그 커넥션을 통해서 논문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역량을 갖춘 전문 인으로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공간은 지금 서울관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7층에 이제 서울관이 있고요. 전통문화대학교 서울관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교육공간의 이제 활용들은 그 기존에 이제 위층에 바로 위층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위원회와의 어떤 긴밀한 연결 속에서 아마 진행하는 수업들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해서 수업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장소에 입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테나 이제 국제기록, 그다음에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위픽 같은 중요한 시트와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항상 이분들이 항상 이 유네스코 한인에 많이 출장을 오세요. 실제로 오실 때 저희와 이제 항상 만나고 가고 이야기도 하고, 뭔가 사업에 대한 거나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디다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 협력 구축에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서울교육관 자체가 이제 그림 자유그램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중심이 되는 거점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이 서울교육관 안에는 오프라인, 대면뿐만 아니라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그 방식을 할 수가 있는 교육
시설도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온오프라인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교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전형 일시는 저희가 22년 이제 5월 2일 그래서 5월 10일까지 이제 원서가 접수가 되는 거고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고, 그다음에 면접 시험은 19일, 5월 19일과 6월 8일 사이에 아마 진행될 거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6월 17일 날 될 거고, 합격자 등록은 이제 20혈액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과의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에 관하여 저희 국제문화재 교육센터의 이메일과 전화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6가지 질문으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부터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 전공이 문화유산과 관련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최종호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이제 창차는 국가유산 기본법에 의거해서 국가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유산 또 자연유산, 무형유산 분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될 텐데요. 흔히 그 문과라는 것과 이과라는 것이 이제 대학을 이렇게 지나갈 때 과거에 그런 문과 이과 제도가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문과든 이과든 뭐 문화재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런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어느 분야를 지원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에 대한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이나 또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어느 전공 분야든 지원이 가능하다. 문화유산 융합대학원 개통에 이런 지원이든 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 지원이든 어느 분야든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이런 기본적 이해가 있으면은 진학을 하셔도 충분히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학원 모집 요강에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이 일반 대학원과 문화유산 전문대학원에 각각 개설되어 있는데 별도의 협동과정인가요?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 또한 최종호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서 조금 이제 문과 이과에 대한 얘기와 함께 문화유산뿐만 아니고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전공이 흔히 이제 얘기하는 인문, 사회 또는 예술 분야의 전공 영역을 가진 분이라면 가능하면은 일반 대학원의 문화유산 융합학과에서 이제 협동 과정을 개설한 분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차 지원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전문대학원에 수리기술학과, 특히 이제 문화유산 산업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과 계통의 이공 과학 기술 분야인데요. 이쪽 분야에 학업을 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대학원의 문화유산 융합학과 협동 과정이든 이제 전문대학원의 문화유산 산업학과 또는 수리기술학과로 지원을 해도 충분히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한 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문과와 이과로 크게 구분한다면은 문과는 일반 대학원의 문화유산 융합학과의 협동과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과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원 문화유산 산업학과나 수리기술학과로 협동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은 이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으로 좀 각각 개설되어 있지만 동일한 과정입니다.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나요? 기존 한국정통문화대학교의 일반대학원, 문화유산 전문대학원 전공과의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이종욱 경무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국제문화재 협동과정에는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전문 수업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특히 일반대학원과 문화유산 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설한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전문 과목들은 옴니버스 수업을 비롯해서 이 국제문화유산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러한 세미나 수업들이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수리기술학과나 그 산업학과 그리고 문화유산 일반 대학원들에 개설되어 있는 수업들은 그 대상 자체를 세계유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 같은 경우에도 이것의 대상이 되는 유산이 일반적인 문화유산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산 중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혹시 야간 수업도 개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또한 제가 이종욱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에서 개설된 수업들은 저녁 시간, 특히 오후 7시 이후에 주중에 개설돼 있고, 그 외에도 주말에 토요일에 또 개설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전부 무리 없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개중에는 문화유산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에 공통으로 개설된 과목이 있는데 그것들은 부여해서 그리고 진행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강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여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동시에 중계가 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든 다른 지방에 있든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무리 없이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비중은 지금으로서는 비대면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대면 수업 비중을 점점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현재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야간 수업을 지금 많이 개설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의 영어 과목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영어를 못해도 학업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김영재 주임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영어 과목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질문이긴 하지만
일단 저희가 면접을 하잖아요. 구시점을 보는데 거기서도 영어로 대답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시험을 안 보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저희 협동과정 국제란 말이 붙은 이유가 이제 그 영어 과목에 대한 이를 넣어서 국제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전공이기 때문에 아까 뭐 질문 위에 앞서 있는 질문에서 그랬지만 특성화된 부분이라면 오히려 이제 국제란 말이 붙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문화대학교에 국제라는 붙은 학과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화가 됐다면 이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과목 자체의 비중이 영어 과목 있는데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건 아닌 게 이렇게 일단 어느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미 드리거든요. 수업 전에. 그리고 수업 이후에도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가시는지 못하진 않을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영어 과목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가 이제 영어 과목이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세 과목에서 세 과목 정도 이상 아마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과목들을 더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과목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된 수업들이 다 쉽다, 그러니까 쉽게 한다 이건 아니고 상당 부분 그분들도 논문을 써야 되고 이제 그만큼 또 국제적 인재로서의 역량이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저희가 한국어로 하는 과목에 준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못해도 수업에 출연할 수 있느냐의 질문을 이제 던졌을 때에 대한 저의 큰 답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만 그 선택을 한 과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드리고 있고요. 한 번도 영어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현재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만큼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저번 학기에 영어로 된 과목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예습도 시키고 이제 수업 끝나고 또 한국어로도 토론을 진행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과정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학생들이 다 수행을 하고 만족도도 아주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은 필답고사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 및 구술고사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지원자의 어떠한 기초 지식과 소양을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예, 김영재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미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쓰는 그 란에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 수행에 대한 계획 정도, 그러니까 계획을 쓰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뭐 살아왔는지, 살아왔다, 그것도 살아왔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연구를 했고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것들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들과의 어떤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히려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로 질문하는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저희 학과를 지원하기엔 동기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어떤 걸 공부해 왔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어떤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한국말로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뭐 일단 뭐 지금 서류 전형할 때 써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떤 부분들을 더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 점수를 얻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그 세 분의 그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만약에 그 면접을 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부연 설명이 있으면 당연히 또 그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면접하시는 동안 오히려 궁금한 점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언제든 질문하시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시간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짧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대답을 해드릴 거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좀 큰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치열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생 그 이메일과 전화로 받은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또 제가 오늘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연구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재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예, 연구계획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학원 과정에서 무엇을 논문으로 이렇게 작성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자신에 대한 그 관심 분야, 대학원에서 학업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에 교과과정표를 보고 본인이 이수해야 하는 30학점을 기점으로 해서 매 학기당 어떤 방식으로 학업을 할 건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업을 진행할 건지, 학업 계획에 대한 소위 로드맵 방식의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때 본인이 학업 계획서를 짜게 된 결정적인 그 동기 부여를 한 이런 논문이라든지 또는 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언급된다면은 학업의 어떤 학업 계획서의 구체성이랄까, 어떤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분야로 진로를 나아가고 취업 또는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업을 하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업 계획서는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교과과정을 보며 매 학기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학업을 이수할 건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졸업 논문을 작성할 건지, 또 졸업 후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취업을 하고자 하는지, 박사과정까지 진학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쓴다면은 훌륭한 학업 계획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셔도 됩니다. 네. 네. 만약에 제가 우선은 전형 일정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서 접수는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고요. 시간을 꼭 준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5월 10일에는 6시까지 지금 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그 저희 UA Apply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 더 드립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수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류 심사 통과자 같은 경우는 5월 13일 금요일에 지금 홈페이지로 게시가 될 예정이니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5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는 아까 김영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월 19일에서 6월 8일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는 6월 17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 합격자 등록 같은 경우는 3일에 걸쳐서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원서 접수 일자를 꼭 확인을 해주셔서 놓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모집 요강 같은 경우는 저희 www.nuch.ac.kr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문화유산협동과정에 대한 문의 전화나 이메일이 이제 있으시면 저희 국제문화재 교육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학생들 혹시 질문이 오늘 지원자분들 예비 지원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부담 안 가셔도 되는데. 예,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나중에 생각나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국제문화재 교육센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저희 국제문화유산 협동과정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